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비군과 민방위대에 대한 얀센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오전 중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한 육군부대 대대장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군무원도 여성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차관은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스리랑카와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며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3일 열리는 레바논과의 최종전에서 지더라도 골득실에서 크게 앞서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적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태진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왕복 6차선 도로를 덮친 건물의 잔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일부 도로는 아직까지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린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7명이 그대로 매몰된 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이 60, 70대 고령으로 만 17세 고등학생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장비 60여 대와 480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추가 매몰자가 나올 가능성을 두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구조 작업은 오늘 새벽까지 모두 10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까지 추가 매몰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사고 당시 5층 높이에서는 굴삭기로 벽면을 허무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철거 업체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붕괴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할 예정입니다. 광주 동구청장은 동구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사고는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는데 이 철거 작업자들은 이상 징후를 느끼고 이미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가 바로 이뤄졌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옆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버스를 집어삼킵니다. 광주 동구의 재개발 현장에서 5층짜리 재건축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존재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차, 시내버스. 주변에서는 전조 현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지만 철거 현장은 달랐습니다.
철거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은 사전에 대피했습니다.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무너진 건물은 재개발 지역에 몇 안 남은 건물로 어제 사실상 첫 철거일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철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추정됩니다. 포크레인이 건물을 조금씩 철거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안쪽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몇 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합동으로 붕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부터 국방 외교 관련 종사자와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얀신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오늘 오전 1차 접종자 수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해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국방외교 관련자와 30살에서 60살 사이의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약 90만 명입니다. 앞서 얀센 백신 예약이 시작되자 예비군과 민방위대원들이 몰리며 예약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2회 접종을 받아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와 달리 한 번만 맞아도 접종이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며 누적 접종자 수는 오늘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반기 목표치도 순조롭게 달성할 전망입니다.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그런 예방접종까지 고려한다면 아마도 6월 말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 전 국민 25% 이상 접종은 조기에 달성될 것이며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인데 주말에 영향이 없는 주중반엔 꾸준히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늘 독자적인 거리두기 방식인 상생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대대장이 여군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또 다른 육군 부대 군무원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강원도 모 육군부대 대대장인 A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중령은 사무실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장교가 지난달 중순 사단장 이메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중령은 곧바로 보직 해임되고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수사 결과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피해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육군부대에서는 4급 군무원이 여군 부사관과 군무원 등 3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군무원 B씨는 지난 3월 본인의 발로 부사관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오늘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깜짝 3위에 올랐습니다. 여권 빅3 자리를 위협받는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연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는데요. 이 지사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손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에서 7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대권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8.9%로 1위,
이낙연 전 대표가 11.5%로 2위, 그 뒤를 이어 박 의원이 5.3%를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이미 들어섰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당 안팎에선 이준석 돌풍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신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문 주류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세균 전 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흥행,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 전 총리의 지적에 대해 소액이 문제라면 특정 부문, 특정 연령부터 전 연령, 전 영역으로 확대해가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선남비입니다. 검찰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충돌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젯밤 깜짝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견해차를 좁혔다고 밝혔는데 실제 검찰 측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젯밤 예정이 없던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검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실상 반기를 들자 곧바로 박 장관이 먼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박 장관은 밤 12시부터 4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 끝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이 얼마나 완화될지 여부입니다. 개편안에는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일선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위법 소지까지 거론하며 직접 수사 제한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장관 승인 부분은 빼는 식의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장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안까지 법무부의 뜻대로 진행될 경우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심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 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신고제 시행 등과 맞물려 전세 자체가 귀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2,100여 가구가 모인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곳곳에서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전세 흐름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인근 2,400가구 규모 아파트에 매물로 나온 전세는 고작 서너 건으로 그나마도 인기 평형대는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 수요는 넘치다 보니 20억 원을 넘는 고액 전세도 어렵지 않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바로 나오면 막 소진이 되니까 30평대 지금 나오면 한 22억에는 나오지 싶은데요. 실제로 5월 마지막 주 서초구 아파트 전세값은 1.82%가 오르며 3주간 4%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강북 등 다른 지역도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0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의 전월세 신고제가 맞물리면서 불안이 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억 1,451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죠. 당시 중고차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여당이 중재자로 나섰는데 양측 입장은 팽팽하기만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김진환 씨는 지난해 무사고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중고 LPG차를 구매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서 차를 들어 올려봤더니 하부가 파손된 사고차였습니다. 트렁크 쪽에 이제 얼룩 무늬가 좀 있더라고요. 닦아 보니까 물티슈에 이제 약간 붉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묻은 자국이었더라고요. 아예 폐차를 시킨 김 씨는 다시 중고차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홈페이지와 실제 금액이 다른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갔는데 한 200만 원 더 소요된다 이렇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요. 중고차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소비자의 80%는 중고차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기업에게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전 개방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 중요한 시장을 만들자. 앞서 2019년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자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대기업이 좋은 매물을 독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를 저희들이 매집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상생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측은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을 놓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경제 규모는 일단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고용은 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판단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일단 지표만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1월부터 3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달 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1.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GDP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엔 마이너스였지만 1년 만에 발병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민간이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교육 등 서비스 소비에 지갑을 열면서 성장을 주도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인 4%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도 계속 좋죠.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4% 성장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형성될 것 같다. 고용 지표도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만 9천 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는데 주로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040 세대는 인구 감소 영향까지 겹치며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30, 40대가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0,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선세로 좀 돌아서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정부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번 달부터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벌집 계좌 등을 조사해 이들 기관 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말부터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계좌 발급을 꺼리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오라는 호날두는 안 나오고 웬 낙하산 하나가 축구 경기에 등장했습니다. 이걸 본 주심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폴란드 북부 엘블롱크에서 열린 축구 경기 도중 낙하산 하나가 하프라인에 착륙합니다. 난데없는 낙하산 등장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는데요. 주섬주섬 낙하산을 정리하는 이에게 다가간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하산 정도는 여념없는 이분, 주심이 어깨를 툭 치기도 하는데요. 레드카드인데 봐준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깃털로 감탄을 자아내는 공작새를 동물원이 아닌 집 앞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색다르고 좋을 것 같지만 이분들 얘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색 깃털을 부채처럼 펼치며 매력을 뽐내는 공작새가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골칫덩이라고 합니다. 붙잡아 격리시설로 보내는 작업이 코로나 방역 규제 강화로 중단되면서 개체 수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몸집이 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하고 괴성에 가까운 울음소리는 새벽부터 주민들의 단잠을 깨운다고요. 우아한 외모 때문에 여전히 반기는 주민들도 있다지만 그래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격투기 경기보다 더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볼리비아 국회로 가보시죠. 고성이 오가던 언쟁이 거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격투기 경기 저리 가란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이곳은 볼리비아 국회의사당입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퇴진한 후 새로 집권한 임시 대통령까지 체포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다 주먹 다짐으로 번진 거죠. 아무리 고성과 난투극으로 악명 높은 볼리비아 국회이지만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젠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죠.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바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 경기 북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는 많은 곳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에서는 100에서 2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5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따라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서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해안, 제주도를 따라서는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에서는 종일 나쁨 수준, 서울과 인천, 충청과 전북, 대구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8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주말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